문명, 인류의 여명, 한반도의 행사 문명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최현진이라고 반갑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픽해봐야 2~3천 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수백만 년을 준비하니까 한 시간 안에 수백만 년을 준비해요. 다음번이 보조선이라 3천 년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수백만 년의 역사에 배운 조족지의 제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발에 500년밖에 안 됩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수백만 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이걸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총 4가지예요. 과연 인류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동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벨변을 빼앗은 이브를 만들고 끝이에요. 그러면은 참 편하죠. 근데 이건 종교적인 부분이고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타임머신이 있어도 과거로 갈 수도 없고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보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 인류의 기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원, 유럽에 가면 유럽인들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인들이 있고 다 생긴 모양이 틀리고 피부색도 틀리고,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이 2가지 주제가 수백만 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1차 산업이 이제 농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6차 산업, 7차 산업을 시작하는데 6차 산업, 7차 산업의 하이테크가 바로 농업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 주제의 고조선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5대 문명이라고 하는 한반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류 어디에 있었을까? 역사책이나 많이 배워놨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오스트로피테쿠스. 약 300만 년, 혹자 500만 년 전에 이제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고 그러니까 고릴라에서 진화하면서 이제 인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인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호모 에렉투스, 이제 북에는 원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약 100만, 여기 위에는 50만 년 전이라고 나왔는데 100만 년에서 50만 년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이징 자바원인이라고 쓰는 이 원인들이 탄생하는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4발이 아니라 2발로, 2발이 되니까는 뭐를 쓸 수가 있어요? 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뇌의 용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면 손을 많이 쓰라고 우리 많이들 얘기하시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손을 쓰게 되니까는 이제 머리도 좋아지고 뇌의 용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약 20만 년 전 이제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이제 인류의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역포사라고 하는데 북에서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의 인류와 흡사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고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영문은
발달된 그 신인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3만 년, 4만 년 전. 그래서 지금의 인류와 거의 흡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인류에 대해서 보통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인류를 요 호모사피엔스 신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서. 그러면서 이 약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그러니까 원인이죠. 원인이 지금의 인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그래서 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인류의 조상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서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신인의 흔적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주해서 오게 되면은 한 무리는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이 유럽 대륙이죠. 유럽이 인류의 시작적 유럽이 백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어떤 가설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만 1만 년 전. 그래서 그 한반도에 들어오면 1만 년 전 이제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DNA를 조사를 해보니 비슷하고 그 사람들이 이동해 사실 이 학설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의 대부분 학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반도 인류의 시작점 우랄알타이, 뭐 이력선 시베리아, 이력선 이쪽에 바이카로 있는데 많이 가시죠. 여기가 우리 민족의 기원이다. 그래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동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비판 없이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중국에서 똑같은 그 신인의 화석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출발할 때 그 아이폰 7을 갖고 출발했어요. 아이폰 7.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기쯤 오면은 아이폰이 얼마큼 발전했겠어요? 적어도 9에서 10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중국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아이폰 4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 문명이 같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도구가 같이 오겠죠. 문명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더 발달된 문명들이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더 후퇴되는 문명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동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BBC에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보니까는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다요. 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는 이동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만 해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그 핫산이라고 할 때 두만강 그 지역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인류의 화석들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곳곳에서 다 시작이 됐다는 것들이 지금 많이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고 인류의 시작은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그 마찬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인류가 그런 인류들이 발견이 됐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 구석기 유적 뭐가 있을까요? 한반도에 구석기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쪽만 해도 공주에 가면 석장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석장리 유적이 있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도시가만 가면 경기도 연천에 가면은 전봉리라고 하는 데서 세계 역사를 바꾼 그 돌도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 가장 오래된 거는 북에 있는 상원 거북무로 동굴에서 여기서는 인류의 그 사람의 유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굴이 상원 거북무로 동굴인데요. 여기서 약 100만 년 전에 거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동물의 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뼈가 발견이 되고 그 흔적들,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100만 년 전에 이미 한반도에 인류가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 인류의 기원은 100만 년 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그 100만 년, 30만 년까지 그런 유적들이 쭉 발견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머리의 크기, 요즘에 이제 그 현생 인류들이 그 머리 용량이 약 1800 정도, 이렇게 1800cc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머리의 용량이 약 900에서 1000cc 정도 되는 굉장히 발달된 인류의 흔적들이 나타났다고 하죠. 이후 상업 건물로 유적에 대해서는 그 유홍준 교수가 쓴 그 나인문화적인 답사기 북한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기 문화가 저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 구석기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매한 게 그 우리가 구석기 문화가 한반도에서 발견된 게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왜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는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적겠거니 하지만은 이 발견된 게 거의 최근입니다. 최근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는 구석기라고 하는 문화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이 그 동만철도를 공사하는 와중에 구석기 문화를 발견을 합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버려요. 자기들이 한반도에는 그 나중에 이식문화 외곽선은 외지에서 이주해보나 그래서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석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문화를 일제시대 전까지만 구석기 문화는 발견됐지만 일본 사람들에서 덮여지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그 해방된 이후에 이 유적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1966년도에 그 상원에 검은고로 동굴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거는 62년, 63년, 66년, 60년대에 발견됩니다. 북에서는 60년대 이제 발굴이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구석기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남한에서는 이거보다 약 10년 정도 늦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주 석장리, 이제 석장리는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지만 석장이 발견하고 나서 10년 후부터 해서는 이제 두루봉 동굴의 정마동굴이라든지 제주도에 그러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제일 밑에 있는 제주도까지 해서 그 발견이 되고 중기구석기가 고대 그 전기구석기 사이에 가장 발달된 그 유적인 전곡리 유적이 1978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곡리 유적은 이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인류의 이동을 통해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그 인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지만 그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돌도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구석기의 돌도끼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배웠을 때는 타제석기라고 많이 배우셨죠. 근데 요즘은 이제 뗀석기라고 배워요. 우리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된 걸 다 우리말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마제석기를 이제 간석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뗀석기, 전기 구석기의 뗀석기들은 어떤 거냐면 한쪽
점만을 떼갖고서는 뒤쪽은 똑같 그냥 일반 돌이고 한쪽 면만 깨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한쪽 면을 깨는 거를 양쪽 면을 같이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양쪽 면을 깨기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뾰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그 도구로서의 용도가 훨씬 더 발전되는 그런 그 유형의 돌도끼를 아슐리안형 돌도끼라고 얘기하거든요. 한자로 하면 양면 핵석기라고 얘기합니다. 양면을 같이 댔다 그래서 양면 핵석기, 영어로 하면 아슐리안형 돌도끼인데 이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무석기 시대에 가장 발달된 문명은 유럽에 있지 아시아에는 없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더 먼저 발전이 됐고 더 문명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근거를 갖다 댔던 게 이제 아슐리안형 돌도끼인데 웬걸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저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한반도에서 아슐리안형 돌도끼가 딱 하고 나타나니까 세계가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아슐리안형 돌도끼가 발견되고 나서 이후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아시아 쪽에서도 그런 양면 핵석기 그런 아슐리안형 돌도끼가 나타나면서 이 발전은 유럽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세계 동시 다발적으로 발전되는 그 문명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이 됐고 세계 역사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그 지금의 인류의 기원을 보려면 사실은 그 검은보로 동굴에서 약 100만 년, 50만 년 사이인데 이때는 그 사람의 화석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중기 구석기 약 30만 년에서 지금부터 5만 년 전.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화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화대군이라고 해서는 함경도 쪽에 있어요. 양강도 옆에 함경도의 제일 아래쪽이죠. 여기가 화대군이 있거든요. 이 화대군에서 그 화대사람이라고 하는 인류의 화석이 발견이 된 30만 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화대사람을 봤을 때 검은모루 동굴에 살았던 한반도 인류가 고인 단계로 이제 원인에서 고인 단계로 발전했다는, 그러니까 100만 년 전에 원인이 이제 고인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발전했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고, 이 사람들이 한반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퍼져서 이제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0만 년 전에 중기 구석기 사람이 야포 사람이 평양시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의 직계 인류인 신인으로 발전되기 바로 직전에 유형인데 거의 지금 사람들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의 용량이 1300에서 1600.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하고 거의 흡사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 있는 그 인류의 발전은 외래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체적인 발전들을 계속적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100만 년 전 유적이었던 검은모루 동굴, 그리고 30만 년 전인 그 화대사람, 그리고 10만 년 전인 양포사람, 이렇게 해서 전기 구석기에 사람들이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퍼져나가면서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 구석기로 들어가면서 5만 년에서 약 5천 년 전, 1만 5천 년 전이죠.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거의 그 신인, 지금의 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덕천에 있는 승리산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 만달 사람, 평양의 만달에서 그 만달 사람이 약 15,000년 전, 그러니까 신석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 화석들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의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거의 흡사한 그 유형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인류는 외지에서 오거나 혹은 그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100만 년 전에 있었던 검은 모로 동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발전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인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제시대에서는 한반도의 무섭게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걸 악용을 해가지고는 구석기는 없고 한반도에 신석기 시대 때 기원전 약 2000년, 그러니까 지금 4000년, 5000년 전이죠. 4, 5000년 전에 한반도 밖에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석기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의 직계 유산이 아니고 청동기 시대에 또 다른 석기보다 좀 더 발달된 그 문명이 청동기죠. 그 청동기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한반도 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정착을 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알려졌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주민의 기초가 되는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구석기 있을 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쭉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한반도는요 재미있는 게 땅을 파면은 저 아래에서는 구석기가 나타나고 그 바로 위에서는 신석기가 나타나고 그 위에서는 청동기 그리고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대가 한 땅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토층을 한번 조사를 토층 조사들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대표적인 데가 제가 예를 들면 연천 같은 경우입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저 아래 구석기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청동기 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발견이 되고 그 옆에서 삼국시대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같이 층층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반도는 어떤 사람들 이주에서 온 게 아니라 자체적인 발전 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주설의 근원이 되죠. 바이카로, 우랄 알타이, 우랄 어족, 우리만은 우랄 어족이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이주의 특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였죠? 엉덩이 파란. 그 엉덩이 파란 거, 몽고반점. 무슨 짜장면집도 아니고 왜 몽고반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의 역사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서 하나는 몽고로 가고 하나는 가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보면 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많죠. 요번에 윤씨가 갔다 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스탄으로 끝나는데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실제로 고려인이 아니고요. 거기 원주민들이 우리하고 진짜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저도 이제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만나서 저도 고려인인 줄 알고 굉장히 친근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원주민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비슷하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한반도의 특징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똑같다고 똑같은 데서 태어나는 이주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주가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살았더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우리 한반도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한반도 구석기 시대에 나타났던 그 신인들 그리고 이 신인들이 발전하면서 신석기로 넘어오게 되고 만년 전이죠. 만년 전에 신석기로 넘어오고 이 사람 신석기 시대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민족의 원형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인류가 탄생이 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딱 출현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유럽과 아시아는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러면은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뭐로 설명할 겁니까?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으로 배 타고 건넜을까요? 아니면은 뭐 아시아까지 와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이주하다가 시베리아에서 한쪽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한반도로 오고 한쪽은 그 캄차크 반도 쪽으로 해서 저기 알래스카로 넘어가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그 인디안. 그래서 그 사람 인디안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 이거 많이 배웠었잖아요. 근데 인디안하고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마야 문명과 그 한반도 문명 틀리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자체적인 변화 발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아프리카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우리 민족은 그래서 꾸준히 그 거북모로 동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변화 발전하면서 만년 전에 신석기를 탄생시켰던 이 사람들을 지켜조사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500만 년을 건너뛰었습니다. 빨리 끝냈죠, 500만 년. 시작한 지 한 29만 500만 년 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는 이제 10,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0만 년을 한 20분 했으니까는 10,000년은 뭐 한 3, 4분이면 끝나겠죠? 네. 신석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농업입니다. 우리가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혁명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치체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중세시대로 가면은 종교혁명도 혁명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도 100년 이상을 쭉 끌어갖고 온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변화를 한 그 혁명만이 혁명이 아니라 사람의 그 인류의 생산 체계가 바뀌어가는 과정도 혁명인데, 신석기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 그 변화는 바로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혁명은 신석기 기간 전체를 거쳐서 꾸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혁명이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구석기 시대만 해도 생산을 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수족과 채집이 중심이죠. 고기가 있으면 잡고, 먹을 게 열매가 있으면 따먹고, 그리고 그게 다 떨어지면 이동하고. 그런데 이제 농사와 복축, 그러니까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축이라고 하는 게 되죠. 그러면서 생산경제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석기도 그냥 돌을 깨부셔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잘 가둬갖고서는 좀 더 유용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석기의 변화도 예전에 구석기 시대는 돌 도끼, 무슨 그런 돌 망치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이때 가면은 화살촉이라든지 보습이라든지 괭이라든지 그것들이 좀 더 날카로워지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그거를 단순하게 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의 뼈라든지 혹은 나무라든지 이런 데 연결을 해가지고는 실제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노동 도구의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한 게 공업, 수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목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업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과 목축 그리고 수공업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여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동하는 것보다는 외적으로 외부의 동물들,
그 자연의 변화 이거를 막아내면서 좀 더 사람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안전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농업을 하게 되니까는 생산물이 남아도는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잉여 생산물이죠. 그것들이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면 그게 조금씩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농업, 수공업, 목축 그런 사회적 분업이 확대되고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게 신석기 농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농업혁명의 특징인데 자, 우리 인류의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물이 지금까지 주식이 되고 있는 게 뭐죠? 쌀이죠. 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쌀이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왔다. 혹은 남방 지역,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기본적인 학설인 거예요. 쌀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 민족은 모든 게 외지에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것도 사실 일본의 영향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니까 고대 국가도 일본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발전된. 그래서 고대 국가가 우리는 북에서는 이제 고전을 하는데 우리는 고대 국가를 삼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삼중기 이후. 이것도 사실 그 외지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쌀도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그런데 쌀을 쭉 찾아봤어요. 신석기 전기, 중기, 후기까지 들어오는데 자, 이제 신석기 전기에는 어떤 농사냐면 괭이 농사예요. 근데 괭이 농사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괭이 아시죠? 땅을 파는 거죠. 거기다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이 자라죠. 그리고 나서 수확하고 내년에 다시 거기다가 괭이로 해갖고 한데 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기 되면은 무슨 농업이 발전하냐? 바로 보습 농사라고 하는 게 발전해요. 보습이 뭐냐면은 땅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뿐만이 아니라 소, 말, 돼지의 힘을 빌려서 땅을 갈아내는 겁니다. 땅을 갈아다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력이 매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생산물이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의 괭이 농사에서 후기를 보면 보습 농사. 그러니까 사실 농사가 안 되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습 농사가 되면서 지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 땅에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매년. 그리고 후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BC 약 5,000년 뒤, 후하면서 4,000년 전반 이 시기에 농업이 벼농사가 시작되는데 거의 세계 최초의 벼를 확인한 게 우리 청원에 가면은 충청도 청원에 가면은 소롤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소롤리에서 벽시가 발견이 됩니다. 시기가. 이 소롤리 벽시는 최초 발견된 약 1만 5천 년 정도로 알는데 오히려 미국 애리조나대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17,000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재배벼라는 의미에서 오리자 사바타 크레크라는 함정으로 세계 최초의 벽시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국보다 3,0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한반도가 쌀의 최초 생산지라는 게 확인됐는데 이 소로리 벽시는 참고로 이제 벽시에도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야생벽가 있을 거고, 야생 벽시가 있을 거고, 재배하는 재배 벽시가 있을 건데 재배벽 이전 단계 순화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삼은 야생이죠. 근데 산삼을 캐서 그거를 갖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장내삼이 되죠. 그거를 순화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삼은 그냥 재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의 재배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납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야생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향의 가와지라고 하는 지하철 타면은 한 번 타고 원흥역에 내리시면 바로 있어요. 그 소로리 그 벽시 박물관이 있는데 이 소로리 가와지에서 벽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토지계획하면서 재개발 때문에 땅을 조사를 하다가 벽시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재배벼가 최초의 재배벼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약 5,000년 전입니다. 그 재배벼와 야생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소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벼에서 이 벽실을 따내면 요 꼬리 부분이 생겼죠. 이게 자연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인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면 그 바람이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근데 사람이 손을 따면 이게 부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짧고 그리고 약간 거친 표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땄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소지병이 있는 그런 그 벽시가 발견이 되면서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쌀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중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가와지 벽시 박물관에 거기 학예사 분이 계시는데 학예사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아니 가와지 벽시는 중국보다 빠른데 왜 내가 여기서 그 우리 한국 땅 한반도의 벼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학자 누구 하나도 그거를 문제 삼지 않는데요. 도대체가 발견된 거는 뭐고 그리고 전시까지 다 해놓고 박물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중국보다 빠르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문명이 이렇게 빨리 그 농사 사실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쌀농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발전된 농법들을 발전을 시켰는데 중국에서 들어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 가와지 벽시뿐만이 아니에요. 가와지 벽시뿐만이 아니라 충주 조동리 약 7,000명의 벽시가 투표되고 옥천의 대천리 그리고 김포 가연리 여주 희망리 이런 데서 엄청난 벽시들이 발견되고 이 벽시들 전체가 다 중국보다 빨라요. 저 소로리 그 가와지 벽시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여기 전에 그 김포 가연리 가서 박물관에 가서 그 벽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학예사도 없었고 뭐 가서 설명만 있는데 중국보다 빠르다. 그런데 책에는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왔다. 이 모순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중국보다 빠르게 자체적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농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 발전된 기술들이 신석기 문명을 발전시켰고 신석기 농업혁명에 있어서도 동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쌀농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한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충주, 옥천, 뭐 여기는 비슷하게 하죠. 경기, 김포, 여주까지. 해각수 경기도 전역, 충청도. 해각수는 전국에서 이 농사가 신석기 시대에 굉장히 발전된 농업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 민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다. 물론 이 쌀이 우리가 먹는 단립종이에요. 짧은 거죠. 기름지고 그리고 저쪽 그 동아시아 쪽은 장립종이라 해서 그 좀 거칠고 그런 거죠. 그쪽이 빠르던데 종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수공업이 발전했는데 수공업이 발전되면서 단순하게 쌀만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고 쌀 이외에도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하면은 구석기는 뭐 그렇겠지만 신석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옷을 뭘 입고 있냐면 주로 입고 있는 게 그 동물의 가죽들 그런 거로 이제 몸만 가리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는 그러고 와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만화, 영화 이런 데서 다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 때 이미 직조 기술이 발달이 돼서 비단이라는 것을 생산했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최초예요.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 그 토기들 있죠. 토기에 보면은 그 누에를 흔적이라든지 누에를 키우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양, 남남 지역에서 고대 이 신석기 시대 때 그 만들어진 비단이 조각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단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했다 그러는데 중국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석기 시대 문명은 가장 발달된 농사인 벼농사 그리고 옷에 있어서도 그 직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비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입고 있었다.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전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청동기도 다들 그래요. 중국에서부터 들어왔다. 이게 우리나라는요, 중국에서 들어오든지 일본에서 들어오든지 어디서 들어오든지 들어와야 돼요. 자체적으로 발전하면은 큰일 나요, 진짜. 문제예요, 이게. 그거 수지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 민족은 생각 외로 전부 다 자체적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철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철기는 제가 알 부분은 아니라서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청동기도 보통 일반적으로 BC 5000년대 그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저쪽 그 이슬람 쪽입니다. 그쪽에서 자연동이 발견돼서 BC 4000년경에 실용화되고 그리고 최초의 그 청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면 BC 3000년경에 코카서스 이란 공항,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죠. 이란 지역에서 청동기가 주조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상용화되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의 그 한반도에서 청동기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 문명을 가져오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 가장 특징적인 무덤 형태가 바로 전 세계 70%가 한반도에 있다고 하는 고인돌. 이거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그 무덤 형식인데 이 고인돌 유적이 한반도 전역에 다 나타나지 않죠. 없는 데가 없죠. 만주까지의 값은. 그래서 이 고인돌 유적 그리고 토기에 있어서도 횡령토기라든지 미송리형 토기라든지 이런 토기들 그 청동검도 비파형 세형통검 동검이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서 이 유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청동기는 그런 발전된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은 선사시대 문명은 구석기 때 세계 문명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슈리아형 돌도끼를 한민족이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구석기인들이 아슈리아형 돌도끼를 만들었고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면 어때요? 세계 최초의 벼농사 그리고 세계 최초의 비단, 직조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 발전되면서 청동기라고 하는 것도 세계 최초의 문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지금 쇠하고는 좀 틀리지만 거의 쇠죠 이제 그런 금속이 발전이 되니까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강해지고 그리고 사람의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수공업이 훨씬 더 발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수공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농업도 발전이 되니까는 그러면서 사회적 부가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그리고 생산하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신석기 시대 때는 생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쌀, 벼, 조리, 쌀, 그리고 조, 수수, 그러니까 주로 농산물 쪽이었죠. 그리고 비단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 생산이 훨씬 더 컸다 그러면은 이제 수공업이 더 발전이 되면서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옷도 더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거를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관계 발전으로 돌돈이라고 하는 돈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재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었고 바로 이 한반도가 청동기의 발원지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적들이 주로 발굴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까지 요동반도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동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오히려 어디서부터 발전이 됐냐면 대동강 유역, 지금의 평양 근교에서 발전이 되면 그 발전이 오히려 요동반도 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심양 주변에 가면은 그 세형 총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무덤들이 나타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중국에서. 네. 우리보다 늦거든요. 한반도보다 늦은 시기.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민족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유적 문화가 그쪽으로 전파되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울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자 청동기가 되면서 이제 군집 생활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무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가 나타나니까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집권 세력이 나타나는 거죠. 집권 세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국가로 탄생된 나라가 바로 다음 시간에 할 하이테크 국가인 고조선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대동강에 발달된 그런 신석기 문화들을 받아들인 청동기, 발전시킨 청동기 문명을 가진 우리 민족이 만든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최초의 국가는 중국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어디예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그리고 황하 문명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북에서 얘기할 때 이제 BC 3세기, 30세기 초에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바로 세계 5대 문명으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강. 근데 대동강뿐만이 아니라 이 대동강에서부터 임진강, 한강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가장 빠른 변홍사 지역인 고양, 가와지별시가 있고, 그리고 청동기 시대 유적들, 그리고 고인돌도 지금 보시면은 평양에서부터 연천, 파주까지, 그리고 저 아래로 순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고인돌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과 암사동도 들어가나? 암사동은 이제 신석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강과 대동강 유역을 아우르는 이 지역이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문명들을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에 바로 세계 최대 하이테크 국가인 보조선에 대해서 우리 박재단 선생님이 또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연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